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디스코 마린 채널 오바마 선장입니다. 듀포 45.5 PT의 모노홀 요트입니다.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대표님, 그래도 소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네. 거제도 관포에서 요트 운영 및 그 요트 중고 요트 수입을 하고 있는 해마요팅의 허태환이라고 합니다.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네. 저희가 그 중고 요트를 좀 네.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. 그래도 대표님이 이거를 이 배를 수입해 오셔가지고 네. 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아실 것 같아서 네, 네. 이런 부분을 좀 궁금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네. 질문 좀 드릴게요. 네. 이 배를 또 타고 항해도 많이 해보셨나요 혹시? 이 배를 한 4년 전에 4척을 네네네. 동시에 한국 분들이 다 구입을 하셨습니다. 듀포 모델요? 네네. 그래서 이제 그 한 척의 배로 크로아티아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네. 모로코, 네. 카사블랑카까지 한 달 정도 네네네. 항해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. 한 달씩이나요? 예, 아, 이 같은 네네. 기종으로 하게 네. 되었습니다. 그래서 네네. 제가 무기항 세계 일주를 하셨던 김승인 선장님의 베네토 오셔니스 423을 좀 타봤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한국까지 온 바바리아 45라는 네네. 2011년식 배를 타고 또 항해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듀포가 배 같은 느낌이 들고 바람이 세게 불을 때 어떤 안정성,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감, 네. 속도도 잘 나오고 그 애착이 가는 그 브랜드가 이 배를 탄 후에 듀포가 되었습니다. 예. 대표님, 그러면 네. 이 듀포 45.5에 관련돼 있는 네. 스펙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지금 듀포사에서 45피트급 크기의 모델명이 2011년까지 45, 그 다음에 네. 조금 그 길이나 모양을 바꿔서 이제 445로 좀 짧게 바꿨다가 그 이후로 지금 선체 뒷부분을 좀 넓게 하거나 또 현대식으로 바꿔서 460 이렇게 해서 그 라인 중에 그 좀 초창기 모델입니다. 2010년식 모델이고요. 배 총 길이는 미터로 치면 13.5m, 네. 그 다음에 빔은 4.3m, 톤수는 10톤 정도 가량 됩니다. 45피트급이 가지고 있는 모노하고 기본적인 스펙은 동일하고, 그리고 뒤쪽에는 트윈 휠이 되어 있어가지고 배가 기울었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종할 수 있는 트윈 휠 시스템이 되어 있고, 안에는 전동 윈치가 한 개 달려 있어서 세일 조작하기가 그냥 윈치 없는 모델보다 그 좀 수월하고, 그게 간략한 스펙일 것 같습니다. 자, 듀포 455에 대한 좀 특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요트들이 대부분 디자인도 비슷하고 뭐 성능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회사 브랜드마다 좀 다 틀립니다. 제일 중요한 게 모노홀들은 실제 바닷가에 나가서 고속으로 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람과 그리고 이 속도가 정말 좀 중요시 됩니다. 배의 익형에 따라서 더 잘 나가고 조금 더 덜 나가는 이런 차이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. 듀포는 공학적인 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. 앞쪽 부분을 보면 그냥 이 민자형이 아닌 밑에서부터 위로 실제 물이 수면에 저항이 받았을 때 물의 흐름을 정말로 원활하게 저항이 없이 흐르게 하는 이런 앞쪽의 헐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좀 듀포에 관련돼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리고 대부분 이런 전체적인 모양은 다른 요트들과 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지만 이 듀포에 관련돼 있는 좀 특색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위로 올라갈게요. 위에 데크 쪽에 관련된 데서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앞쪽을 보시면 전동 윈치가 앞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쪽 뚜껑을 열어보면 이 앞쪽은 윈치의 앵커줄이라고 하죠. 앵커줄을 자동으로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 이 안에 있습니다. 바로 뒤쪽에 해치를 또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이 해치에는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로프 줄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엄청 큰 공간이 앞쪽에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대부분 다른 배들은 윈치를 작동을 할 때 앞쪽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. 발로 푸시를 하든 손으로 눌리든 외부 쪽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렸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듀포는 이런 리모컨이 있습니다. 방수가 이렇게 100% 돼 있는 이런 리모컨이 있다 보니까 윈치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이런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앞쪽에서부터 뒤로 쭉 가는 과정에 눈에 보이는 이런 해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모노홀들은 이런 해치 부분이 좀 필요로 합니다. 이런 해치문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수면에서 좀 낮게 있는 배다 보니까 이런 통풍 구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. 실제 배를 즐기고 이럴 때는 닫아 놓겠지만 배를 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는
습기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찰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해치를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해치 부분에 이런 게 달려 있는 게 이 안쪽에 팬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배 안에 이런 부분이 뭐 냄새가 많이 나고 습도가 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이 습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탁한 공기를 밖으로 계속 순환이 될 수 있게 이런 팬이 달려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힐 쪽에 보니까 이런 운전할 수 있는 힐 핸들이 한 군데가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전문가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, 초보자분들은 왜 핸들이 두 개가 있지? 이런 궁금사항이 있을 거예요. 바닷가에 세일링을 할 때, 바닷가에 나가서 돛을 폈을 때 한쪽 방향으로 풍향을 받으면 배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. 자,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오른쪽에서 만약에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죠. 자, 왼쪽으로 많이 기울는 게 정말로 좀 심하게 기울어집니다. 각도가 최대 많이는 뭐 20도, 30도까지 이렇게 막 기울습니다. 제가 좀 불안하게 이 위에서 이 기울은 방향에서 운전을 하려면 앞쪽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왼쪽으로 가서 안전하게, 이쪽에서 운전을 하면 저쪽이 높아지겠죠. 그럼 이쪽에서 편안하게 좀 낮은 지역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거죠. 운전석에서 보니까 이런 해양 장비가 눈에 그리 많이 보이질 않아요. 근데 이렇게 하나씩 보니까 대부분 요트들을 보면 바로 운전석 앞쪽에 이런 GPS 프로타, 이런 모니터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없어요. 근데 보니까 지금 왼쪽으로 이 테이블 밑에 보니까 이런 모니터가 하나 있네요. 이 듀포 모델은 운항 중에 GPS를 볼 수 있는 이런 모니터가 이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 나침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하나는 오토파일럿, 그리고 하나는 바우. 앞에 선수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바우가 조이스틱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배 운항 중에 대부분 모놀들은 100%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파도라든가 소금기, 염분, 바닷물이 튀었을 때 이런 해양 장비에 그 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외부 쪽에 노출을 많이 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아요. 전자적인 장비가 많이 들어간 곳은 선실 안쪽에다가 이 계기판을 메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. 자, 다른 요트하고 똑같습니다. 보면 오른쪽 편에 운전하는 자리에 이렇게 보면 변속 레버, 그리고 앞쪽에 RPM 게이지, 시동을 걸 수 있는 버튼은 이 핸들 밑에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듀포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어요. 저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실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요트들을 외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. 근데 실제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내 안에 들어오면 차이가 정말로 엄청 많이 납니다. 그 차이가 뭐냐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배가 그리 크지 않게 보이거든요. 근데 실제 안으로 선실내에 들어오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. 안에 전체적인 게 전부 다 우드 원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. 지금 화이트하고 이 우드 톤에 이 색깔 딱 두 가지로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. 자, 앞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앞쪽 공간이, 저도 이 중고 요트 채널을 제가 이렇게 파워보트나 여러 가지 배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특별하게 이 앞쪽 공간에 들어와서 이 보는 게 거의 한 50피트급의 마스터룸 이 공간인 것 같아요. 대부분 안쪽에 들어가면 공간이 좀 많이 비좁다는 느낌이 조금은 들거든요. 근데 이 배는 앞쪽 마스터룸이 들어오니까 정말로 큰 느낌이 확 듭니다. 나가는 입구 쪽에 보니까 나가는 입구 쪽 말고 오른쪽 왼쪽에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. 자, 두 개를 동시에 한번 열어볼게요.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화장실로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. 용변을 볼 수 있는 이런 화장실 공간만 따로 있고,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세면대가 있습니다. 이 안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세면을 할 수 있는, 대부분 다른 배들은 이 한꺼번에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배는 따로따로 돼 있네요. 이것도 좀 특색 있게 좀 돼 있는 구조입니다. 자, 앞쪽이 주방입니다. 지금 왼쪽 바닥에 이 공간 활용을 좀 잘한 것 같아요. 요즘에 나오는 이런 냉장고하고 좀 틀리게 왼쪽 편 좀 작은 곳은 냉동고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. 자, 오른쪽에 조금 더 큰 공간입니다. 이 공간은 냉장고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가스레인지가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 가스레인지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.
가스레인지가 움직이죠. 자, 이 이유가 실제 바닷가에 나갔을 때 운항 중에 어떤 음식을 할 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. 그때 이게 오뚜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파도의 움직임을 얘가 흡수를 해주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음식을 할 때 이게 바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오뚜기처럼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른쪽에 지금 이런 발판 같은 게 하나 있어요. 자, 이 패널을 좀 소개를 좀 할게요. 바닷가에서는 이 배에다가 물을 실을 수 있는 청수 탱크라고 하죠. 이런 물을 실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많이 실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이 청수를 사용해서 설거지를 하면 탱크의 물량이 얼마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1차 설거지를 할 때에는 이쪽에 보면 이 발판을 이렇게 올렸다 뺐다가 하면 이 바닷물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 수동으로 바닷물로 설거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지금 사롱 공간에 이런 테이블 책상이 있습니다. 자, 이 책상 쪽에 앉으면 아까 밖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안쪽에 GPS 프로타 모니터라든가 통신 장비들, 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전원 장비 패널들이 안쪽에 있습니다. 이쪽에서 배에 대한 모든 이런 전원 컨트롤이라든가 이걸 여기서 한눈에 할 수 있는 거죠. 방에 이제 앞쪽 마스터룸이 있고 뒤쪽으로 보시면 크루룸이 또 있습니다. 이런 침대가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이런 2개씩, 뒤쪽 공간에서도 충분히 2사람이 잘 수 있는, 지금 현재 스타보드 쪽이거든요. 스타보드에서도 2사람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이런 침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옷장도 정말 불편하지 않게 2사람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, 이게 좀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대부분 배들이 포트 아니면 스타보드 쪽에 뒤쪽에 이 배의 메인 전원을 차단하고 킬 수 있는 셀렉터라고 하죠. 이 셀렉터가 스타보드 뒤쪽 후면에가 있습니다. 이런 키로 이렇게 버튼을 꼽아 가지고 전원을 온을 시키면 됩니다. 이렇게 2개가 이 스위치를 켜야지 이 배의 메인 전류를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셀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은 스타보드 쪽이고 또 포트 쪽도 한번 봐볼게요. 포트 쪽도 똑같이 들어오시면 2사람이 충분히 쉴 수 있는, 이 455 모델에 그냥 침실에서 편안하게 다른 거 안 하고 침실만 마스터룸에서 2분, 그 다음에 크루룸에서 2분, 2분, 4분 해가지고 6분이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포트 쪽에는 스타보드하고 좀 틀리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크루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. 포트 쪽 왼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세면대 그리고 샤워도 할 수 있게 화장실하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, 지금 포트 쪽 크루룸에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스타보드는 없습니다. 근데 포트 쪽에서 들어오면서 여기 문을 닫아 볼게요. 그리고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사롱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양쪽 2군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스타보드 쪽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 포트 쪽으로 이렇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효율성 있게 좀 공간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. 자, 대부분 배들이 콕핏에서 사롱으로 내려오자마자 내려오는 계단 쪽에 거의 100%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자, 이쪽 계단을 이렇게 열면 배 엔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렇게 엔진이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엔진 모델 사양을 좀 말씀드릴게요. 볼보 펜타 엔진입니다. 엔진 마력수는 55마력입니다. 엔진 상태가 정말로 좀 새 것처럼 깨끗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배 관리 상태가 거의 뭐 A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엔진에 대한 좀 간략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대부분 이런 소형 엔진들, 파워보트가 아닌 이런 모놀, 세일요트나 카타마란 이런 요트에 들어가는 거는 속도를 내기 위한 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소형 엔진이 들어갑니다. 뭐 엔진이 뭐가 좋다, 뭐가 나쁘다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 배는 볼보 펜타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좀 장단점을 저희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볼보 엔진 정말로 좋습니다. 대부분 엔진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분들이 이런 평가를 할 때 볼보 엔진은 연비라고 하죠. 기름이 정말로 좀 많이 안 묻고 출력도 좋고 이런 좀 부분에 좀 전체적인 게 다 좋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볼보 엔진하고 얀마 엔진 2개를 분류를 했을 때 볼보에 대한 이런 평가가 훨씬 더 좋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단점을 또 하나를 제가 지적을 해서 잡으라고 하면 너무 좋은 만큼의 어떤 부속이 고장 났을 때 같은 그 사양에서도 단가가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뭐 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속 비용이 얀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얀마 엔진은
예전부터 정말로 오래전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긴 하지만 얀마 엔진도 정말로 좋습니다. 내구성도 정말로 좀 좋은 부분이 있고 좀 효율적인 부분은 볼보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얀마 엔진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출력 대비 연비도 효율적인 거는 볼보 엔진을 좀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. 뭐 저는 저에게 뭐 얀마 엔진을 쓰겠냐 볼보 엔진을 쓰겠냐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좀 볼보 엔진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습니다. 어떤 엔진이든 간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게 저는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관리만 잘하면 뭐 10년, 20년, 30년도 아무 문제 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볼보 엔진이 좋다고 해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 이것도 뭐 오래 못 쓰겠죠. 그래서 지금은 엔진에 대한 두 가지 분류로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모든 배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이 배에 대한 기초적인 점검 그리고 배 엔진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원리 정보 이런 거를 조금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오늘 듀포 45 영상을 이렇게 전부 다 리뷰해 봤습니다. 오늘 좀 기준을 이 배에 대한 총평 기준을 좀 보자고 하면 배 외부부터 실내 안까지 들어왔는데 좀 정말로 좀 클래식한 분위기가 딱 있고요. 풍기는 게. 그리고 좀 너무 편안한 이 배에 대한 이런 안전성이라든가 이 안에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런 편안한 분위기를 좀 갖게 하는 요트인 것 같습니다. 디스코마린 영상 채널에서 듀포 45 영상을 촬영했습니다. 자,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. 디스코마린의 오버마 선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